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림책 다녀왔습니다. 온라인 기념식 사회를 맡게 된 호남대 간호학과 오다가다 동아리 조혜성, 양혜지입니다. 혜지씨, 드디어 오늘이 왔네요. 네, 맞아요. 호남대학교와 광산구가 함께 제작한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세 번째 그림책 다녀왔습니다를 소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예정된 행사 일정이 변경되기도 했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성평등으로 주제를 만든 이 그림책을 소개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인사드리게 됐어요. 현장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유튜브와 줌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과도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많이들 접속해 계시네요. 맑음님, 맹듀맹듀님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온라인 중계는 처음 해보는데요. 약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성씨, 오늘 1시간 동안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1부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그림책을 제작하는데 참여와 큰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의 인터뷰가 진행될 거고요. 2부에서는 이 그림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 활용법을 직접 시연해보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접속해 계신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런데 다녀왔습니다. 무슨 책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책 연구소 노미숙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 오다가다 학생들이 직접 그림책 낭독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다녀왔습니다. 글 오다가다 그림 홍윤희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호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7시. 지민이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6시 45분. 지호는 교복을 입습니다. 지민이도 교복을 입습니다. 지호는 아슬아슬 지각을 면합니다. 지민이는 안타깝게도 조금 늦었네요. 지호는 쉬는 시간이 종종 불편합니다. 걔 봤냐? 다이어트 해야 할 듯. 지민이도 쉬는 시간이 종종 불편합니다.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민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호는 항상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민이도 항상 점심시간을 기다리지요. 여자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더 먹을 수 있는데. 지호는 체육 시간을 좋아합니다. 남학생들은 축구. 또 축구야? 지겨워. 민이도 체육 시간을 좋아합니다. 여학생들은 피구하자. 나도 축구할 수 있는데. 지호는 특별활동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관심 있는데. 지민이도 특별활동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민이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호는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향합니다. 남자의 파워, 남자의 스피드. 지민이도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합니다. 다이어트,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성형. 지호는 천천히 걸어서 갑니다. 지민이는 조금 서둘러 걷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쌍둥이들 같이 오는구나. 지민이와 지호는 저녁을 먹습니다.
둘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도요. 바라는 세상. 다녀오겠습니다. 지민이와 지호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보낸 하루는 서로 조금 달라 보이네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다녀왔습니다. 둘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들으니 눈으로 직접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뭔가 독자가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주인공인 지호와 지민이의 상황이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림책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이자 오다가다 부회장 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3학년이자 19학년도 오다가다 총무 박유경입니다. 그림책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림책 제작의 주최 학번들이시네요. 젠더 이슈,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다녀왔습니다는 구강보건에 관한 미스터 브러쉬, 손인증에 관한 베니 룰에 이은 세 번째 활동입니다. 그림책 주제를 보건 의료에 국한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젠더 이슈라는 주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림책 제작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림책이 완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그림책의 주제를 젠더 이슈라고 정했을 때 저희에게 생소한 분야이면서 접근 방식이 어려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는데요. 특히 그림책 연구소,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함께 젠더 이슈에 대해 교육받고 공부하면서 저희들도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림책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젠더 이슈에서도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크게 성 역할 고정관념, 성 정체성, 성폭력, 그리고 성교육 등 여러 주제를 두고 고민했는데요. 이 중 성인지 감수성을 젠더 이슈 시리즈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의미하는데요. 다녀왔습니다의 이런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저희 오다가다 부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와, 고생까지 하다뇨. 정말 제작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림책 제작에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작가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림책 틀을 잡아갔습니다. 동아리 부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무엇보다도 지도 교수님과 광산구청 교육지원과 선생님, 노미숙 선생님과 청소년 성문화센터장님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세계 시민교육 그림책이 바로 다녀왔습니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다녀왔습니다는 다양한 참여자 한 곳이라도 빠졌더라면 완성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자랑을 하자면 이 책은 학생이나 광산구청 그리고 그림책 작가님까지 여러 명이 공동 저작권자인데요.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제1형으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요? 보통 책은 그림도 그렇지만 함부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어두운 데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그림책은 참여 저작권자가 제1형으로 개방하는데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꿀팁!
아래로 홈페이지 주소 공유해드립니다. 얼른 가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촬영하실 때 출처 표시만 필수로 해주시면 돼요. 네,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그 결과물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니 혜성 씨, 이런 멋진 일에 동참해 주신 다음 분 얼른 만나 뵙고 싶네요. 저도요. 바로 멋진 그림과 색을 입혀주신 홍윤희 작가님 나와주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이자 디자이너인 홍윤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봬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를 온라인으로 밖에 진행할 수 없는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작가님, 어떤 계기로 이 그림책 제작에 참여하기로 하셨나요? 이번 그림책 프로젝트 주제가 성인지 감수성이어서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제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침 디자인이랑 이런 편집 디자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랑 또 광산구는 어디야? 섭외 요청이 왔을 때 많이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 출판사와 일을 하면서 여러 그림책 행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 전남과 광주 지역에 굉장히 그림책 행사가 많았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림책으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산구와 광주가 저한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작가님도 지민이와 지호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고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경험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주 직접적으로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던 적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이게 차별인지도 몰랐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림책으로 소통을 하려면 많은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연출됐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은 남성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호남대 오다가다 동아리와 광산구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런 의미 있는 그림책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하면서 이 호남대 학생들, 선생님들, 광산구청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관계자분들이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언젠가 한번 또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줌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멀리서도 함께해 주신 홍윤희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이게 뭐예요? 깜짝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네요. 이건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방금 알아보니 저희들이 그림책을 만드는 첫 워크숍부터 마지막 제작까지의 모습들을 담은 깜짝 영상을 제보하셨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요? 얼른 보고 싶어요. 함께 보실까요?
정말 몇 개월간의 과정이 한눈에 보이는 영상이네요. 저 진짜 감동했습니다. 실시간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자기들의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라셨나 봅니다. 네, 깜짝 영상을 제보해주신 지니지니팡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오늘 인터뷰 마지막 손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네, 이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인데요. 모셔보겠습니다. 김삼호 광산구 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광산구청장 김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모신다고 하니 제가 가슴이 좀 떨려서요. 지원군을 모셔봤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자리를 함께 해주실 간호학과 장윤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오다가다 지도교수 장윤경입니다. 예,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축하 자리에 청장님께서 온라인 인터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어려운 시간에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광산구청장 김삼호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우 이색적인 자리입니다. 원래는 지난 7월 달에 이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다 뭐 상황 때문에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형식도 바뀌고 참가자도 총장님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좀 일정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축복 속에서 이 행사가 있었을 텐데 좀 유감이죠. 그렇지만은 소위 위드 코로나라는 소리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우리한테 어려움을 줘도 우리는 이 축하 행사를 포기할 수 없고 더 멋지게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도 이런 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책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이 야호사모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 그림책 다녀왔습니다를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 선배 청소년이 기획하고 또 제작에 참여하고 후배 청소년들한테 뭔가 젠더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도 젠더 정책에 대한 또 성인지 감성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자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청장님 저도 그 유튜브 봤습니다. 마지막에 아마도요, probably.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유튜브 채널 야호사모에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구독해 주세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우리 대학이 광산구청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를 해올 수 있어서 저 역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건강교육 그림책 프로젝트는 그림책의 기획, 제작, 출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출간된 책을 국내나 국외 현장에 가지고 가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그 여러 과정에 광산구가 함께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행복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그림책 사업 때문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호남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한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만나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 특이한 학생이고 장한 학생입니다. 네, 청장님 그 특이하고 장한 학생이 바로 접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혹시 이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지호, 지민이, 쌍둥이 형제죠. 예,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호, 지민이 두 청소년이 학교와 집 그리고 거리에서 일어난 하루 일상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고정관념적 모습을 내용으로 담았는데요. 그럼 청장님께서 추천하고 싶으신 페이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굉장히 인상 깊은 책입니다. 우선은 아침에 지호는 7시에 허겁지겁 양치하고 지민이는 6시 45분에 머리 감고 머리 말리는 장면도 인상적인데요. 가장 앞거는
아마도는 마지막에 했던 말인데 그 집에 가는 길, 이 길이 굉장히 압축적인 시사점이 있다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갓길이 힘들고 좀 두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휴대폰 보면서 당당하게 어두운 길을 가는데 지민이는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나 또 담장 위에 고양이 한 마리 그려놓은 것은 압권이죠. 이 그림이 어쩌면은 대한민국 모든 남녀노소 시민들의 저녁 귀갓길 불안하고 뭔가 쫓긴 듯한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싶습니다. 근데 총장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잘 보이네요. 네. 그 광산구청장으로서 이 대목은 굉장히 신경 쓰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든 여성이든 이것도 성차별적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는 것, 이게 광산구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굳이 꼽는다면 정말로 이 귀갓길을 꼽고 싶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핵심 페이지를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림책 제작 과정에 참여했었던 학생들이나 이 그림책을 본 시민분들께서도 이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페이지가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고민하는 모습도 인상적인 페이지 중 하나죠. 저도 최근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지 않았겠습니까? 예, 뭔가요? 언제적이죠? 여전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A 남자가 A 여자가 이런 대화가 많이 오간다고 해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맞아요. 주인공들이 또 집에 가는 길에 보면은 보여지는 왜곡된 성고정관념들이 또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특히 집에 가는 길에 보였던 광고들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성고정관념이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래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고정관념들이 아직 우리 주위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참여자분들도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와, 혜지 씨, 여기 좀 보세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깐 읽어볼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이들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 일상에 만연하게 있는 게 바로 성차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그림책 제작하면서도 가장 공감이 갔던 장면입니다. 이지은님. 네. 그리고 또 김현주님께서 광산구가 모두가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 수 있게끔 응원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김현주 씨는 광산구청 공무원이신가 봐요. 정체를 밝히시죠? 네. 광산구 모두가 안전한 귀갓길 응원합니다. 네. 아니구나. 예. 네.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청장님. 네, 모두가 공감하는 그림책을 만들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기쁘고요. 뒤에 줌에도 여러 질문을 적어주고 계시는데 청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줌 채팅방을 한번 틀어볼까요? 네, 우리 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의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 적은 거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줬다가 사라졌어요. 네. 청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성평등이란 모두를 위한 것. 네, 성평등이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네요. 또 유튜브로는 봉이라는 분께서 모두가 평등한 날이 오면 좋겠어요라는 글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이럴 줄 알고 사전에 부원들에게 사연을 또 받아왔어요. 이런 감동쟁이, 센스쟁이들 같으니라고.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다 가다 2학년 부원인 서영 학생은 지민이를 보면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복에 라인이 들어가고 사이즈가 너무 작게 나와서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청장님은 혹시 이런 서영 학생의 사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감수성 예민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죠. 키는 쑥쑥 크는데 교복이 짧아지는 거 가정 형편이 좋아서 그때그때 사면 좋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공감되는 대목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학생 의견에 저도 좀 공감하는 게 복장의 제약 때문에 활동에 제한이 걸렸던 경험을 저도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저 교복에 이게 A라인 스커트였어요. H라인 스커트. 굉장히 폭이 좁은.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갈 때 좀 불편했었던 기억? 네,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저희가 사연 하나를 미리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 부원인 봉미송 학생이 말을 해줬는데요. 봉미송 학생이 짧은 머리를 하고 난 뒤로 여기저기서 왜 머리를 잘랐냐, 남자처럼 보인다, 왜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자르고 다니냐 여자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뭐 불만이냐 이런 질문 안 했을까요? 남자들의 경우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머리 짧게 자르면 너 사회에 불만 있니?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 사연을 듣고 많이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봉미송 학생의 얼굴이 또 나오네요. 네, 우리 동아리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정말 멋진 학생인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교복 진짜 불편해요. 맞아요. 교복 공감합니다. 네, 활동하는데 활동하는데 불편하죠. 너무 네, 이런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생방송의 시간은 또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럼 다음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 있게 함께 만든 그림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장소를 살짝 이동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이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 스튜디오입니다. 예, 순간 이동했습니다. 예, 이 스튜디오로 나와 있는 다시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장윤경입니다. 역시 호남대학교 통합니술센터가 저희가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 생중계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진 그림책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실천해 오신 광산구 청소년 선문화센터 신혜연 센터장님 모시고 워크숍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 방금 소개받은 광산구 청소년 성문화센터 신혜연입니다. 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거는 처음인데요. 느낌이 색다르네요. 네, 그러시죠? 네. 저밖에 안 보이신다는 데이지님 감사하고요. 저 안 보이는데요? 아, 네, 네. 그런 글이 있었나요? 마음에. 네. 자, 그럼 우리 다녀왔습니다 그림책으로 청소년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눠보는지 첫 번째 활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모두 보이시나요?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모두 보이시나요? 네. 다녀왔습니다는 제목, 그림 모두 인상적인데요. 특히나 지민이와 지호 두 주인공의 좌우 페이지 대조가 두드러져요.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른 그림 찾기 시작해 볼까요?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 보이시나요? 네, 아까 여기 이렇게 지호와 지민이의 기상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달랐어요. 혹시 또 다른 모습 보이나요?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센터장님. 모습인가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기는 하는데요. 둘 다 평범한 학생인데 지호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지민이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의사, 남작가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의사, 여작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네. 조금씩 바뀌어져야 될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만들어 나가야겠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지호는 교복 입고 있고요. 지민이도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까 복장 이야기를 좀 전에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민이는 보폭이 짧은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걸음이 촘촘촘촘해요.
하지만 지호는 이렇게 복장이 바지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시원시원하겠죠? 아, 네. 복장의 제약이 행동의 제약을 만든다. 아까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또 다른 모습 보이시나요? 지민이와 지호의 다른 모습. 역시 이렇게. 지호는 버스를 탔지만 지민이는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앞서서 있었던 그런 행동의 제약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은 교실입니다. 지호는 쉬는 시간이 종종 불편하고요. 지민이도 쉬는 시간이 종종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 달라 보이나요? 네, 바로 이렇게 지호의 그룹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또 교실 안에서의 지민이 그룹은 평가를 받는 듯한 모습으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의 평가는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너무 쉽게 상대방의 외모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품평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성별에 상관없이 사실 여학생들도 남학생들의 외모라든지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곤 합니다. 네, 그림책에서는 여학생들이 이제 그 외모를 평가받는 주체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남학생들도 그런 평가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운동을 잘해야 돼. 사회생활은 어느 정도 해야지. 이런 근육이 것들에 있어야 돼. 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 남자다움에 대한 강요 역시 똑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민이는 과학을 좋아하고 있고요. 지호는 이렇게 가정을 좋아하는 모습인데 또 여기에 편견이 있지요. 보통 남학생들이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아유 무슨 사내놈이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여자가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하고 실험을 좋아하는 부분에서도 굳이 이렇게 해야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취미를 가진 학생들을 보고 여성스러운 취미를 가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표현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여성스러운 취미라기보다는 섬세한 취미를 가졌다. 너무 좋은 대체 언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급식실입니다. 아까 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선생님, 지호는 밥이 고봉밥인데 지민이의 밥은 평평해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학생들도 밥 잘 먹는 사람 있고요. 남학생들도 밥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거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맙시다. 이런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사실 밥을 시키면 바로 식당에서 주시는데 밥을 남자 앞에다가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다음은 체육 시간입니다. 다른 모습 보이시나요? 바로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축구공의 모습. 그리고 지민이에게는 이렇게 피구를 강요하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학교에서는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라는 고정관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누가 높죠? 바로 남학생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네.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특별활동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보아하니 우리 지호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요리. 우리 지민이는요? 바로 천체과학에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또 남학생들에게는 요리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자가 무슨 이렇게 가정적이야 막 이렇게 아직도 고정관념이 이들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래 안에서도 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또래 친구들, 남학생 또래 친구들이 어떤 남학생이 이제 그런 섬세한 취미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무슨 남자애가 그러냐 이러고서는 아마 그림에서도 두 친구가 이렇게 지호의 취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공감을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맞아요. 표정이 드러났네요. 네, 지민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또래들의 그 성적 감수성 부분도 좀 더 향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존중해야겠지요. 네. 다음은 이제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인데요. 사실 남학생은 다 또 PC방에서 게임이나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여학생은 학교 끝나면 이런 화장품 가게 가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민이의 모습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흥미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관심이 없고요. 지호는 어때 보이나요?
지루해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학생이라고 게임을 좋아하거나 모든 여학생이라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서 지호 다음과 지민이 다음이 어떻게 보면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경험이실까요? 제가 취미가 그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왜 건담이라고 그러죠. 로봇 조립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매장에 가면 제가 정신을 잃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막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네. 다른 사람 선물할 거냐고. 예,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취미에 있어서 성별, 외모만을 보고서는 결정 지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고 저도 좀 불편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고 이야기가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남자는 스피드, 남자는 파워 이런 광고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역시 뷰티에 대한 광고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광고 안에서도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좀 강요하는 모습들이 덜어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광고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렇게 귀갓길인데요. 어떤 모습이 달라 보이나요? 명확히 달라 보이시죠? 이렇게 지호는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크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가는 모습이지만 지민이의 경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밤길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안전조차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입니다. 네. 네, 이제 좌우 그림이 아닌 통합적인 그림이지만 선생님 여기서는 다른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네, 저도 특별히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찾아내주셨습니다. 바로 선생님 신발 벗는 모습이 달라요. 아, 네, 바로 지민이는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데에도 제약이 있는 거고 지호의 경우는 신발을 벗는데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장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네. 네, 집에 왔네요. 집에 네. 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요. 선생님 여기서도 크게 의식이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선생님 저는 다른 점을 찾았어요. 눈이 없는 아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반찬을 또 나르는 모습을 보여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도 너무너무 불편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아빠가 가만히 있어서? 라고 했더니 아니요, 셋 다 가만히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사노동이라는 부분은 네.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네. 예, 둘이 이제 잠이 드네요. 네,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도요. 왠지 유행어가 될 것 같은 Probably. 네, 이렇게 해서 지민이와 지호의 다른 그림 찾기를 하면서 그림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센터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네. 그림책이 전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창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다 아,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래서 불편했구나, 맞다, 저렇게 신발 벗으면 불편하다. 네. 또 그런 글도 있어요.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부분이 슬프네요. 슬프다. 예, 이런 댓글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책의 의도를 센터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속 시원히 알아봤는데요. 네. 근데 왜일까요? 이렇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설마 아직도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친구들 말로 핵 고구마인 거죠. 핵고구마에는 핵사이다가 답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찾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을 찍어봤다는데요. 다 같이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얘들아, 남학생들은 이쪽에서 축구, 여학생들은 이쪽에서 피구하자. 쌤, 저도 축구하고 싶어요. 쌤, 저도 피구하고 싶어요. 저도요. 맞아요, 쌤. 성별에 나눠서 운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건 고정관념이고 성차별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오늘부터는 각자 하고 싶은 걸로 하자. 축구는 저쪽, 피구는 이쪽에서 하자. 네.
조금만 주세요. 남자애가 뭘 조금만 먹어. 많이 먹고 키 커야지. 아,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모님, 불고기 좀 많이 주세요. 여자애가 뭘 그렇게 많이 먹어? 먹고 배고프면 다시 받으러 오렴. 네. 이모님, 음식 다 떨어졌나요? 음식이 애매하게 남아서 남학생들 다 줬는데. 미안해 학생. 다음에는 학생만 특별히 많이 줄게. 아, 이모님, 저처럼 배고픈 학생들도 많고 적게 먹는 남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 미안해. 다음부터는 모든 학생들 똑같이 나눠줄게. 네, 잘 봤습니다. 학생들의 아주 그냥 어색한 연기 아주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그래도 속은 다 후련해졌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그림책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불편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상황극으로 해봤는데요. 이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거죠,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해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막 숨기도 했지만은 역시 직접 해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수업은 없죠. 그렇죠. 많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혹은 부모님들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벌써 준비한 마지막 워크숍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단어 카드들이 나타났네요. 네, 그 스튜디오 쪽에서도, 일스튜디오에서도 단어 카드 잘 보이시죠? 네. 네.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평등 단어 카드 활동을 해볼 건데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줌으로 함께 참여해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단어 주머니가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의 단어 주머니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 주머니를 하나 고르고요. 이 안에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이란 문장으로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댓글을 갈무리하면서 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댓글은 찾아가지고 저희 따끈따끈한 다녀왔습니다 책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니까 우편으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자분들의 댓글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선 일스튜디오에 계시는 분들께서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1스튜디오입니다. 교수님, 저는 5번 주머니를 선택해봤는데요. 먼저 성별, 인종, 구성원, 행복, 그리고 사회, 이렇게 5가지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평등이란 성별과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조합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4번째 주머니를 선택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성별로 권리를, 그다음에 침해받지 않는 시민 사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2번 주머니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남성, 여성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정의하는 성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신혜연 센터장님, 저희 어떤가요? 제법 잘 만든 것 같나요? 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특히 성별과 상관없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청장님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또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 시민과 학교와 그리고 구청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참여자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을 텐데요. 혹시 인상 깊은 부분들이 보이실까요? 네, 우리 일스튜디오에서 혹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의견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성평등 낱말 카드를 완성하신 분들은 머리 위로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카메라를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죠. 네, 학생들이 예, 흔들고 있네요. 예,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네. 예,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생들이 네, 하나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청장님. 성평등이란 밝은 세상이다. 그렇죠? 네, 제가 하나 읽어도 될까요? 성평등이란 빛이다라고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평등이란 행복이다. 네. 그리고 성평등은 동등한 권리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줌과 유튜브의 실시간 중계이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가 바로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저희 의견 주신 분들 모아가지고 꼭 상품 보내드리도록 약속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오다가다 동아리 학생들도 이 활용법, 센터장님을 통해서 배운 이 활용법을 가지고 지역사회나 이렇게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이 글로벌 그림책 프로젝트는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와 같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매개체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림책 제작을 위해 진행했던 워크숍 속 우리 학생들의 반짝였던 눈빛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광산구와 호남대의 협력이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광산구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함께 해주셔야죠. 네, 꼭이요. 네, 꼭이요. 네. 아쉽지만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똑똑 다녀왔습니다. 안녕.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여해봤습니다. 제가 오다가다 동아리 올해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내용으로 얼른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막 끌어오르는데요. 1학년 후배님들 그리고 3, 4학년 선배님들 보고 싶어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저희 2학기 개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강 전에 이렇게 감동스러운 자리를 가진 것이 저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동아리와 교수님과 광산구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기분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청장님 소감도 궁금합니다. 청장님? 네, 감사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시간이 다 갔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나고 또 매우 공감하면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대면으로 해야 될 행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렇게 제약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풍부한 컨텐츠, 더 많은 생각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오히려 더 좀 장점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박상철 총장도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만만 같이 하셨고요.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장은경 교수님 그리고 우리 광산구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오다가다 회원 여러분 모든 분들 진짜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책 세계 시민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가 했던 사업인데요. 오늘 다녀왔습니다는 3번째 책이었습니다. 근데 4번째 책을 이제 준비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4번째 책의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그리고 행복 이것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그런 책 같이 만들어서 더 즐겁고 더 세계 시민들 교육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고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생방송 시간에 딱딱 맞춰서 말씀들을 해주시는지 역시 프로이십니다.
덕분에 저희들의 긴장도 초반과는 달리 많이 풀어주신 듯 하고요. 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곧 4번째 프로젝트도 시작할 예정인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파이팅!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혜지씨, 어떻게 마무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우리 행사의 주제이자 그림책 제목을 함께 외치며 작별 인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똑똑 다녀왔습니다. 안녕 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톡톡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하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똑똑 다녀왔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